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당신이 몸통이다. 실은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게 거기에 자꾸 이름이 나오고 사연이 나오고 이러니까 서로 발뺌하기에 급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녹취록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거 봐라, 결국 김만배 씨하고 이렇게 친하고 관계가 이렇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다시 그 녹취록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내놓으면서 그게 아니다. 김만배 씨하고 가까운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면은 윤석열 구하기 이것 때문에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먹잇감으로 그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집어 던져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승태 먹고 떨어져라. 양승태 먹는 동안 선거기간 지나가고 윤석열을 보호하겠다. 단순히 보면은 이런 계산이 드러나 있죠.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이걸 보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그때가 당내 경선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시기는 좀 불분명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몸바쳐서 지키고 있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이게 실정법 위반이 돼도 그래도 일단은 공을 세우겠다, 이렇게 보이는 그 유튜버가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어디서 검찰 수사 기록인지 무슨 그런 공문서죠. 그거를 들고 나와갖고 이게 이렇게 두꺼운 게 우리한테 있다 하면서 그걸 들춰가면서 사람들을 협박을 한 겁니다. 이제 생각하기에 윤석열 후보에게 앞에 걸리적거리는 장애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을 함으로써 제거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때 그 강용석 씨가 그 폭로라고 할까, 상대방에게 이거는 치명적인 그런 그 허위 사실일 수도 있지만 허위라는 것이 나중에 다시 증명이 되고 이게 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꺼낸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들어본 거로는 유엔 그 사무총장 했던 사람, 뭐 홍준표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있었던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또 이 보수 쪽에 그래도 좀 큼지막한 사람들 이름을 막 대가면서 이 사람은 황금 송아지를 받았고 이 사람은 무슨 황금 돼지를 받았고 뭐 이 사람은 어떤 그 비리가 있고, 글쎄 좀 이상하죠. 모든 사람을 이름을 다 모아놓고 털기로 한 자료가 아닌 다음에야 상당히 이상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들로 만들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편든다는 것이, 아, 이상하네. 저거 정말 좌파나 할 짓을 하고 있구나. 이랬는데, 뭐 그 정도로 급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런 일은 분명히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끌어낸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대장동하고 관계 있다. 결국은 그 얘기가 되겠죠. 김만배 씨하고 엮는 것으로 봐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보식 기자가 이제 자기의 뜻도 밝히고 이제 이 녹취록 공방에서 우리 이거 간략하게 볼 겁니다. 김만배 씨는 뭐 유명하니까. 그래 이제 이번에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2월 2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요 해당 지금 녹취록을 볼 건데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윤석열 후보다. 이제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서 21일에 이 말을 하고 22일에 민주당의 우상호 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녹취록의 그 전문을 공개를 합니다. 그 일정 분량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의심이 간다 하는 것만 뽑아서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영역에서 전문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만배 씨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형이 쫙 오래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걸 그냥 일단은 보고 가야겠죠.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기간에도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미 그 기간에도 김만배 씨 자신이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시기는 그때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다. 일단 존댓말을 하고 있고 호의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저거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이제 여기에는 호칭이 없습니다. 대법원장님은 호칭이 있죠. 아무튼 거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은 윤석열은 죽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다시 그 대화할 때 보면은 중간에 끼어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뒷부분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그럼 뭔가 떳떳하지 않거나 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김만배 씨하고 지금 요 상대하고 둘이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치악산인가 어디 둘이 같이 무박으로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김만배 씨가 많이 갔지. 그러면서 비박을 했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장님이 저 끝에 이제 좀 먼데 황매산을 가려고 해서 내가 그때는 부탁할 게 없었어. 부탁할 게 없어. 자, 이거를 보면은 이제 살짝 이렇게 보이죠. 아, 김만배 씨는 여기 대법원장님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을 자기가 이렇게 같이 뭐 밤을 새서 산을 오르는데도 가고 산을 좋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니까 그렇게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뭔가 부탁할 게 있었고 부탁을 좀 했고 그랬구나. 이 사람은 부탁거리가 있을 때만 가는 실은 아주 타산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타산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부탁할 게 없는데 황매산에 갔을까? 그 뒤 말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내가 그때는 부탁할 게 없어 해서 그 앞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라고 하죠. 이 다음 문장에서는 제가라고 합니다. 따옴표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에 황매산 가려고 할 때 자기가 가서 이익이 없으니까 안 갔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제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못 갔어요 하고 변명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김만배 씨는 아주 자주 보고 친한 사이로구나. 이제 이 모든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앞에 두 번째 말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이거를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했던 부분은 뭐 잘못 풀이한 것 같죠.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여기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양승태 사법부 판사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기 때문에 영장이 법원으로 청구되면 판사들에 의해서 죽는다고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를 국민의힘의 유상범 김은혜 의원은 영장이 법원으로 청구되면 판사들에 의해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는 겁니까? 영장이 청구되면 기껏해야 영장 발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장 청구되면 어떻게 죽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힘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젖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김만배 씨와 대화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우상호 본부장이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평가했다고 주장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이런 게 아니죠. 유상범 김은혜 의원의 주장은 핀트가 어긋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딴 거는 볼 가치가 없다. 내용이 별 의미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이 다시 국민의힘에게 이제 재반박을 합니다. 판사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영장을 치냐? 영장 친다고 죽는 거 아니죠? 영장 발부한다고. 지금 이게 무슨 뜻으로 보이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김만배 씨가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저거 회복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 이래놓고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게 이제 뭐 김만배 씨 생각이죠. 그런데 윤석열 씨가 영장이 법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적어도 수사의 기법으로 영장 청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 윤석열 씨의 어떤 혐의들 이런 게 이제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게 돼서 정작 수사기관이 손을 대면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면 그때는 진짜 제대로 죗값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최부식 기자가 여기에 이제 뛰어들었죠. 기사를 썼는데 최부식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가리킨다. 우리도 그렇게 풀이를 했죠. 그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고교 산악부 출신의 등산 매니아이다. 아주 산 오르는 걸 좋아하죠. 이제 우상호 의원이 한나라의 대법원장이 김만배 씨의 손을 잡으면서 위험하지 않게 해. 이렇게 말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부식 기자는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같이 산에도 가고 했죠. 그렇게 취재도 많이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부식 기자의 말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이야기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손을 잡으면서 뭔가 무슨 일을 하는 거를 보면서 그걸 위험하지 않게 해. 이런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부식 기자의 이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지금 이 녹취록 공방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켜주고자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먹잇감으로 주는데 같이 공범이 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녹취록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주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이 녹취록을 가지고 언론에서 분석하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고 이러는데 첫째는 그겁니다.
만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녹취록에 분명히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그 직함과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다 김만배 씨가 자기 과실을 위해서 내놓은 가짜라고 한다면 녹취록의 다른 내용도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만났고 하는 것도 똑같은 자기 과시용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그 관계, 산에 어디를 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의외로 세밀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같이 갔을 때, 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해명했을 때, 이런 걸 나눠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시나리오를 써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최부식 기자의 말도 있지만 이 녹취록의 내용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일단 봤을 때.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저렇게 가깝고 같이 산에 많이 갔다 하는 게 거짓이라면, 이게 허위라면 녹취록 자체의 상당 부분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말 그런가? 김만배 씨하고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인가 하는 것은 짚어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 보면은 최부식 기자도 그 지적을 했듯이 김만배 씨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이라고 꼭꼭 그 직함과 그 님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양반을 저런 식으로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때가 될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녹취록이 작성된 이 시기에 양승태 씨는 구속이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된 이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19년 1월 24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장에서 퇴임을 했고 게다가 구속이 됐고 이런 양승태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친했고 이런 거를 팔아먹겠느냐. 이런 면에서도 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더 불을 지핀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스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이제 그것도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게 언제냐면 2월 25일입니다. 이것을 보도한 것도 최부식 기자입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최근 김만배라는 사기꾼과 관련하여 녹취록이 공개되어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뉴스를 찾아보면 알듯이 말을 이렇게 험하게 사람을 깎아내려서 쓰는 것을 비판했던 것도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점잖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대뜸 들어가기를
김만배라는 사기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김만배 씨한테 뭐 피해봤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기가 믿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자기 거를 뭐 떼어 먹든지 이랬을 때 이제 저 사기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김만배 씨 때문에 그냥 양승태 씨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기니까. 양승태 씨가 사기당했나? 피해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보도를 본 많은 지인들이 나한테 내가 김만배와 친한 사이냐고 물어왔다. 자, 김만배라는 사기꾼, 그 다음에 김만배와 친하냐? 아무 호칭도 안 붙습니다. 김만배 씨도, 김만배 기자도, 무슨 김만배 뭐라는 것도 없이 그냥 내가 김만배와 친하냐고 물었다. 그냥 맨 이름만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허물없는 사이인가? 그냥 그렇게 불러도 되는가? 아니면 양승태 씨가 원래 말버릇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렇죠. 참 상당히 험악하죠. 나는 뒤늦게 그 녹취록을 보니까 이 자가 나하고 아주 친하고 등산도 여러 번 같이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처음부터 매 문장마다 막말이 들어 있습니다. 김만배라는 사기꾼, 김만배가 이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김만배라는 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어서 어떤 공분을 세상에 해로운 자라고 지금 분노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가? 그런데 그것도 점잖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나는 김만배라는 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일도 없고 통화한 일도 없다. 한마디로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본 사람이 모두 의아하게 생각해서 자꾸 물어오기에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물어오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안다고 하고 어디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시켜서 기자들에게 사실을 알렸는데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참 답답하겠죠. 이제 이렇게 됐다. 나는 그런 사기꾼의 입에서 내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생각 같으면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지만 별 시답지 않은 사기꾼의 거짓말 하나를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으로 보일까봐 참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양승태 씨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완전히 모르는 김만배라는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 하고 자기하고 친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냥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변호사를 시켜서 기자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알렸는데 그게 보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참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이제 차례차례 모여서 이제 그것은 또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자 메시지를 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친지들에게는 해명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친지가 갑자기 나와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친지들에게는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방법을 찾던 끝에 이렇게 문자 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근데 이거를 최보식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보식 기자는 양승태 씨의 친지인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면 친지에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 문자 메일을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서 신문에 실어서, 그래서 자기 친지들이 이걸 보게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 그러면 친지들하고는 지금 만날 수 없는 처지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김만배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일도 없고 통화한 일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혀 모른다.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한 적이 없고 등산을 같이 간 적은 더더구나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김만배의 녹취록 기재는 완전 허위이니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자세한 거 보기 전에 이 녹취록이 완전히 허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도 녹취록 관련된 혐의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윤석열 후보도 녹취록 관련된 혐의가 없어지는 거고, 그 두 사람은 이제 이 녹취록 때문에 대장동에 관계 있다는 데서 풀려나면서, 게다가 양승태 씨조차 그 김만배 씨가 말한 그 정영학 녹취록 속에 나오는 게 가짜니까 빠지고, 그래서 자기들 셋이 다 빠지겠다는 소리냐. 그 녹취록이 완전 가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뭐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재명, 윤석열, 양승태가 다 빠져나가겠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에 김만배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7년 9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거짓말을 해갖고 지금 구속돼 있는 양승태,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앞으로 희망도 없고 그 사람한테 무슨 이익을 얻을 일도 없고 그렇게 앞길이 캄캄한 양승태 씨와의 인맥을 자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백해무익한 상태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 청탁할 게 없으면 산에도 같이 안 가는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여기 산에 갔다는 것은 요 2019년 이후가 아니고 그 전의 일이 되겠죠. 옛날에 그랬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양승태 씨가 딱 잘라서 우리 그 이재명도 구하고 윤석열도 구하고 양승태도 구하자고 하는 이 문자 메시지는 좀 터무니가 없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남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냥 나는 그 김만배 씨를 잘 모릅니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김만배라는 사기꾼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게 좀 이상한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평생 이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을 이렇게 비난하는 용어를 씀에 있어서도 그게 범죄자의 어떤 종류의 범죄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틀리게 쓰지 않습니다. 직업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겁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뭐 수억 원,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지금 혐의가 배임이지 사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갖고 계속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상하다. 어째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상황이 너무나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게 보도되게 만드는 것인가? 지금 그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씨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치악산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황매산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같이 안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치악산을 김만배 씨하고 단 둘이 갔다는 것이고, 그럼 황매산은 누구랑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대법원장 재임 중이든 아니면 퇴임 후이든 간에 언론사가 이거를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녹취록이 이런 면에서는 이게 사실이다. 뭐 이 부분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치악산을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단둘이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녹취록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이미 들었거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에 내놓은 문자 메시지가 양승태 씨답지 않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겠다. 이번에 그 조재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 김만배 씨에 대해서 막 사기꾼이라든지 이렇게 그자 이자 하면서 이렇게 거의 욕설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이제 좀 경우는 다르지만.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보다 더 인품이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는 양승태 씨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언론에서 정말 치악산을 같이 갔는가 이런 거는 간단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산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는 것은 이미 유명하죠. 그리고 보면은 무슨 법원 산악회를 이끌고도 있었고 또 법원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기자들, 이 언론인들하고 같이 산행을 많이 간 것이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법조 기자들하고 산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데 김만배 씨를 보면은 자기가 이 산에 갈 때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동행을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오래된 법조 기자입니다. 그러면 둘이 얼굴은 봤을 거다. 아는 사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전부터 무슨 근무 시간에 산에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비판까지 받았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산을 굉장히 자주 갔다. 사람들을 어떨 때는 100명씩 이끌고 가고 200명씩 이끌고 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김만배 기자가 끼어 있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까지 보이는 것이죠. 김만배 씨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우리 상당히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보식 기자가 사석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둘이 친할 수 있겠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취록이 사실일 수 있겠다.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에 바탕을 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관련된 것을 더 제대로 취재를 하고 또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제대로 수사하고 이래야 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문자 메시지 이거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를 조재현 대법관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한번 연결을 지으면서 비슷한 걸 또 봤다는 느낌이 여러분도 드는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조재현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 법원 행정처장을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터 2017년 7월부터 지금도 현직이니까 지금까지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2월 25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최보식 기자가 보도를 했고, 2월 23일에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나는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이 동일합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조재현 대법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21일에 그 신문에 보도가 됐죠. 김만배 씨가 내 가족 소유 아파트를 거기에 지금 대법관 딸이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고 2월 21일에 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대장동 화천대유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분, 이게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뉴스가 나왔다. 이제 이런 대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재현 대법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뉴스를 보고 그 대선 후보 토론 그 방송을 보고 지난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 이 한나라의 대법관이 이렇게 여기에 그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을 했고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심하게 힘들었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죠. 뭐 우리는 그냥 잘 모르는 남이니까. 그러면서 결국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2월 23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거를 그 새벽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 답변부터 먼저 보면은 조재현 대법관의 말이 이겁니다. 나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 모른다고 하죠.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이상합니다. 이거 다 준비해갖고 와서 얘기하고 했겠죠. 나는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다. 이거는 좀 너무 간 거죠. 아직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 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죠. 내 주위에는 마음이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무슨 뇌물과 관련해서 10원도 받은 적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은 명탐정이나 수사관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하고 오히려 여기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3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다. 내 딸들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딸 하나는 2016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2021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경기도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지금까지도 같이 살고 있다. 여기까지는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나 나의 가족이나 하다못해 나의 친인척 등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 대장동 아파트를 이 조재현 대법관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분양받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인척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조재현 씨의 그 8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은 없다. 이제 그 범위를 다 찾아봐야 하겠죠.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법원 행정처장을 했는데 법조기자인 김만배 씨를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행정처장을 했다. 그거 할 때 그 2년 4개월 동안에 김만배 씨를 본 적이 없다. 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기자들하고 인사를 하고 명함을 받으면 그걸 소중히 간직을 한다. 수십 장이 있다. 수십 장만 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무튼 그 명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김만배 씨 명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 또 있습니다. 김만배 씨만 모르는 게 아니고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자들하고도 어떤 접촉도 없었다. 그 앞에서 대장동하고 관련된 사람하고는 그게 누가 됐든 전화한 적이 없고 전혀 모른다 이러더니 머니투데이의 어떤 기자하고도 접촉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지금 그 대법원에서 기자회견 했죠. 그런데 이 현직 대법관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좀 이례적인데,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이게 논의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재현 대법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적으로 나 개인의 결정이다. 이것은 나의 단독 결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니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법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든지 다른 대법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이런 걸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자기 단독 결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자기 혼자 했다고 무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는 무리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뭐 긴장하고 자기에게 오물이 튈까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재현 대법관은 사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법관으로 평생을 살아온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고 변호사도 하고 바깥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법관 생활은 얼마 안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인물이 대법관이 된 게 또 특이하다 하고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그 딸 중에 누가 쓰고 있다, 살고 있다 이러니까 혹시 딸에게 이걸 확인해 본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 세대에게 다 물어봤다. 혹시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아느냐? 혹시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판교 타운하우스 근처에 가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나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나는 판교 타운하우스 근처에 가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 하나는 죽전에 살고 있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판교에는
이런저런 그 좋은 시설도 많고 어쨌든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조재현 대법관의 딸들은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수원 아파트가 보도가 됐죠. 22일에는 김만배 씨가 수원 아파트를 이 대법관 딸이 살도록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원 SK 아파트라고 녹취록에 써 있고 조재현 대법관 성함도 명시돼 있다. 지금 녹취록을 보면 써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공개된 데 보면은 직접 그 세모 해가지고 직접 그 내용에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죠. 국민의힘이 공개한 거를 보면은. 아, 이거 국민의힘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은. 근데 조재현 대법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분이라는 글자 위에 누군가가 조재현이라고 가피를 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조재현 대법관하고 김만배 씨 사이의 관계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판거래 의혹 때문이다. 그러니 이거를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밝히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법원에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처리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 조재현 대법관이 과도하게 힘들었다, 잠을 못 잤다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내 딸들은 판교 그 근처에 가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은, 그전에도 그,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자기가 그 해명을 했다. 이거 해명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몇 가지 요소들이 같다는 것을 알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검찰이 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검찰이 이거 우리가 조사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나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그런데 보니까 검찰이 그 2021년 2월에 수원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에게 탐문조사를 해서 그래서 봤는데 못 찾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CCTV 확인을 했다면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탐문조사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허술하다. 그리고 대충 보기에 이 어째서 판교 타운하우스가 수원 SK 아파트로 바뀌었을까? 그게 이제 타운하우스는 굉장히 고가, 흔히 50억으로 계산했을 때 50억보다 훨씬 비싼 곳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SK 아파트로 바뀐 것이 아닌가. 처음에 이 판교 타운하우스에 무슨 외교관하고 결혼한 딸이 산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소문이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 김만배 씨 쪽에서 한 게 아니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져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사실들을 보면서 이례적이다,
설령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문자 메시지라 하더라도 이게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답지 않아서 이례적이고, 그리고 해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례적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니까 그 조재현 대법관이 출신지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하면은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하고 뭐 40년 직인가 하는 황하영 사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이 조재현 대법관의 관계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재현 씨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이 되고 최초로 대법관이 들어온 예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하다. 변호사 출신을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같이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이 대법관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김선수 씨인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도 이 변호사협회 쪽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재현 씨를 추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정 코스를 밟아서 대법원장이 된, 법관으로 쭉 살아온 양승태 대법원장이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다음에 법관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변호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구나. 이제 여기도 좀 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것이, 박영수 특검이, 박영수 씨가 2009년에 이제 그 대류가주 대표 자리를 내놓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법무부인 강남도 했고, 또 화천대유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류가주라는 데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대장동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특이하게도 조재현 씨가 2010년에 대류가주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여기하고 화천대유하고 상당히 가까웠다는 우리 또 다른 뉴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재현 대법관은 지금 김만배 씨한테 아파트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권순일 대법관이 있죠. 이제 이 사람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50억 클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만배 씨는 이 대장동하고 관련해서 박영수 씨의 인맥으로 봐야 되겠죠. 다른 사건에 보면 계속 그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김만배 씨가 법조기자로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아주 친밀하고 뭔가 볼 때마다 부탁을 하는 사이였다. 지금 이제 녹취록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 위에 박영수, 김만배, 그리고 물론 그때 이게 성남시 사업이니까 이재명 씨는 뭐 꼼짝없이 이 테이블에 있죠. 그 다음에 박영수
씨의 그 대류가주하고 연결해서 조재현 대법관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박영수 씨가 이 특검을 하면서 그 특검에 연결된 사람이 윤석열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 위에 이재명, 윤석열, 박영수, 김만배, 양승태, 조재현, 권순일, 이 사람들이 다 같은 테이블 위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언론도 추적을 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고 해야 하겠다. 어느 누군가의 그 주장만 가지고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